저는 미국인 레일란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나름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흑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보수적이었던 집안에서는 제가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인생관과 성품에 완전히 반해 있었고 그렇게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남편과 결혼하며 행복한 나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완전히 돌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고 말하며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거나 저와의 상의도 없이 장기 여행을 다녀오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남편은 저와 끊겠다고 약속한 담배를 오히려 엄청나게 피워댔으며 약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몰래 약을 피워대던 그였지만 점점 대놓고 약을 해대기 시작했고 제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만해달라고 빌어도 그는 들은 채도 안 했죠. 결국 저는 남편이 끊임없이 피워대는 연기를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들이마셨고 늘 두통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두통보다 무서웠던 건 혹여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다는 건데요. 저는 늘 불안감과 긴장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출산을 2달 정도 앞뒀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각종 유해한 연기로 뿌옇게 된 집을 벗어나서 이웃집에 잠시 도망을 와 있던 차였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느낌이 안 좋아서 조금 빠르게 집에 복귀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내연녀로 보이는 흑인 여성과 함께 침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가 어떠한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정신을 차린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며 자신은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됐다며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임신을 불과 2달만 남겨뒀던 저로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어차피 이대로 산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가족도 없던 제게 이러한 상황들은 너무나도 버티기 힘들었고 저는 임신 내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나 다행히 어찌어찌 출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아이가 7개월이 됐을 무렵 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 병원을 수소문해 봤으나 의사들은 다들 수술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오더군요. 이건 신경절교종 악성 낭종이네요. 간접흡연과 각종 유해한 성분 등을 산모가 간접적으로 흡입했고 산모의 많은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생활을 수십 년이나 해봤지만 이 정도 종양은 난생 처음 봤고 종양이 난 자리도 몹시 좋지 않네요. 글쎄요. 아직 따님은 너무나도 어리고 대형 수술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이렇듯 모두가 엘라의 수술을 거부했고 심지어 엘라의 점점 커지는 종양은 곧 코 전체를 뒤덮고 결국 입까지 전이 될 거라면서 엘라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었죠. 의사의 말대로 시간이 갈수록 엘라의 코에 생긴 종양은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엘라는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엘라는 그러한 불편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엘라의 양육비를 벌어야 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엘라는 혼자 있는 시간에 늘 한국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엘라는 5살임에도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어느 정도 발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요. 그런 엘라의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볼 때마다 엘라가 그러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펐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라는 늘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뮤비를 감상했죠. 그러다 엘라의 종양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종양이 입까지 내려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숨을 못 쉬니 엘라는 자다가도 새벽에 몇 번이고 깨곤 했죠. 저는 이런 엘라를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에게 수술을 해주겠다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몇몇 의사들은 종양을 제거하고 인공코까지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수술비가 필요할 거라며 그럼에도 역시 수술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들의 하나같은 회의적인 반응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은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교사 일까지 그만두고 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갈 곳은 바로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한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엘라를 위해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시켜주고 싶었고, 운 좋게도 한인타운에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 중이길래 저희는 곧바로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오작동 때문에 저희는 한인타운 바로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차이나타운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은 제 딸을 보자마자 인간 바다코끼리라며 엄청나게 비웃어댔고 재수없다며 쓰레기까지 던져대며 야유하더라고요. 엘라는 그런 조롱에 눈물까지 흘리며 무서워했고 저희는 황급히 차이나타운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비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갑자기 한인타운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제 딸이 만약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차별을 겪는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엘라 또한 차에서 내리기 두려워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다를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인타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인타운은 차이나타운과는 공기부터가 다름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제 딸 엘라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고 딸이 너무 귀엽다며 과자나 음료수 등을 챙겨주기까지 했거든요. 엘라도 한국인들의 이런 친절한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인들과 소통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엘라를 사랑스러운 듯 쳐다봤고 음식점이나 기념품 노점에서는 엘라가 너무 똑똑하다며 서비스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정서에 감동을 받았고 엘라도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보여줬죠. 그리고 엘라는 어떤 장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엿장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엿은 저도 엘라가 보던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한인타운 내에 열린 행사 때문에 엿장수가 공연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엿장수 할아버지는 연신 노래를 부르며 가위춤을 추고 있었는데 엘라는 이 공연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더군요. 저는 엘라에게 엿을 사주려고 그 엿장수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엘라를 보고 정색을 하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라에게 엿을 잘라주시면서도 저를 보고는 잠시 대화를 하자며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아이의 종양이 너무 커져서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었는데 종양이 저 정도로 자랄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할아버지의 뜬금없는 호통에 몹시 당황했고 할아버지의 뭔가 전부 알고 있는 듯한 눈동자에 홀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며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한인타운에서 30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행사 때문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잠깐 엿장수 행세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가족 관련 일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오게 된 거라며 현재 한국의 의료기술은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는 미국보다 뛰어난 몇몇 의료 분야가 있으니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그 말에 저는 엘라가 수술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한국인 할아버지는 인자하신 표정을 지으시며 한국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 테니 3일 뒤에 이곳으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3일 뒤에 엘라와 함께 한인타운으로 다시 돌아왔고 엘라의 사진을 본 한국인 의사분들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곧장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라는 숨 쉬는 걸 너무도 고통스러워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였는데 엘라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 역시도 그녀를 따라갈 생각이었기에 정말 엿장수 할아버지와의 우연한 인연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리고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한국에 와서인지 연신 싱글벙글대는 엘라를 데리고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사 하나 받는데도 몇 개월이나 걸렸는데 한국은 원래 의료체계가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한인타운에서 만난 엿장수 할아버지께서 따로 조치를 취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곧바로 의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엘라의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인공 코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놀라운 말씀까지 해주셨죠. 정말로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엘라는 한국을 둘러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나 워낙 심각한 상태였기에 다음날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엘라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잘 돌봐주며 격려해 주었고 그 덕분에 엘라도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는데요. 그렇게 2차 수술까지 거치는 대수술 끝에 엘라의 얼굴 대부분을 덮고 있던 악성 종양은 완전히 떼어낼 수 있었고 엘라는 그녀의 살로 구축한 자연스러운 코까지 가지게 되어 정말 일반 여자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수술 결과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수술을 집도해주신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열했고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딸은 힘겨운 수술을 받고도 한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몹시 즐거운지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고 결국 빠르게 회복해준 딸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수술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저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 정도 대수술에도 이 정도 수술비밖에 청구되어 있지 않다니 저는 놀라서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직원은 그저 말없이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주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연락처의 주인은 바로 엿장수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자신이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잘하다가 돌연 미국으로 떠나버린 것은 바로 딸의 수술 때문이었다며 당신은 미국이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딸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수십 년 전에 생을 마감한 딸과 동년배처럼 보였던 엘라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던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수술비의 일부는 자신이 부담할 테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머지 수술비를 갚아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일자리를 알아봤으니 관심 있으면 자신이 불러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어차피 1년간 한국에 있어야 하긴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시고 저희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 것 같았는데요. 할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현재 저는 교사였던 제 원래 직업을 살려 한국에서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몹시 강해서 항상 제게 에너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받은 월급으로 수술비를 갚아나가는 과정도 몹시 즐거운데요. 만약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전부 내줬다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떳떳하지도 못했겠죠.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도 엘라에게도 무척이나 행복하고 여기서 평생을 살 것도 고려 중입니다. 저희 모녀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감사한 한국에서 말이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된 엘라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